나이도 어린데 육아는 누가 할 거야. 시기적으로나 상황으로 지금 식당을 물려받는 것은 불가능이야. 뭐? 애는 뭐 나 혼자 낳았어? 당신 어차피 주말에 일 쉬고 평일에도 일찍 마치잖아.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나 충분히 운영 가능해. 그래도 애는 엄마가 있어야지.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그래야 정서에도 좋고. 지금이라도 식당 팔면 돈이라도 되지. 식당이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이라도 있어? 나 엄마한테 배워서 엄마만큼 추어탕 할 줄도 알고 단골 손님도 내가 딸인 거 다 알아서 내가 이어서 한다면 꾸준히 와주실 거고. 당신이 우리 가게에 대해 뭘 알아? 뭣도 모르면서 그저 허름하니까 팔라고. 그리고 애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키우는 거야. 내가 밖에서 나와왔니? 아무튼 나는 분명히 너한테 말했어. 가게 물려받는 건 나는 반대고, 물려받을 거면 부동산에 가게 내놓으라고.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안 된다고 반대했고 계속 가게를 무시하며 팔라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기에 더 이상 말은 안 했어요. 반대를 해도 저는 굽힐 생각이 없었고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번 달 생신 때 뵙고 오랜만에 전화 받네요. 며느리가 돼서 한부전화도 제때 안 하더니 우리 아들 입에서 나온 지금의 사태는 네가 날 만나서 설명 좀 해줬으면 하는데. 나 지금 터미널 가는 길이거든. 짐이 무거워서 택시로 타고 갈 테니 택시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렴. 저희 신혼집으로 시어머니께서 큰 캐리어를 2개 들고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짐을 한가득 들고 온 시어머니를 보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제게 2개의 캐리어를 끌고 오라 하더니 먼저 앞장서서 저희 신혼집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캐리어 2개를 양쪽에 쥐고 힘겹게 질질 끌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시어머니 소식에 반차를 쓴 남편이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손녀는 찾으시지도 않고 바로 저에게 기다렸다는 듯 격양된 목소리로 제게 말하셨어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막무가내로 친정가게 물려받겠다 했다면서. 내가 그 소식 듣고 이렇게 바로 달려왔다. 네 어머님, 친정어머니 혼자서 식당 운영하는 게 힘드셔서 딸인 제가 이어서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동안 사돈총각 그렇게 되고 나서 너한테 그렇게나 맞춰줬는데 너는 돌아오는 게 겨우 이거니? 너 정말 배은망덕한 애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배려해서 제게 다 맞춰줬다고 배은망덕하다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기가 차더라고요. 제사, 명절, 생일상 등등 그건 모두 챙겼고 며느리로서 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나 명절, 생신 등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 오셔서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기에 갓난쟁이 데리고 제사 음식하고 시어머니 생신상도 차려드렸어요.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는 게 소원이라 하시기에 제가 차려드렸습니다. 친정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 그걸 핑계삼아 제가 며느리로서 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왜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너 우리 아들 말에 토달지 말고 우리 아들이 하라는 대로 가게 팔아라. 어머님, 가게가 어머니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에요. 저희 친정에서 전 물려주신 거고 가게를 운영하든 정리하든 그것도 제가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놈의 가게 때문에 우리 아들 제대로 안 챙기고 틈만 나면 사돈가게 간다고 나가버린다며? 그건 정신이 나간 거라 해도 무방하지. 제일 중요한 남편 내조는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다른 거에 정신 팔려서
나 몰라라 하는 거 난 용납 못한다. 어머니, 남편 어린애 아니고요. 집에 국이랑 반찬 모두 다 있는데 제가 없어도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걸 그것마저 차려줘야 됐나요? 다른 집은 맞벌이 하면서 육아도 서로 도와가면서 해요. 아이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가게를 싹 치워버리던가 해야지. 저 가게에서 바깥 사돈도 그렇고 사돈 총각도 세상 떠난 거 보니까 터가 나빠 그런 거 같은데 너는 그런 곳에 네 남편을 들어오게 하고 싶어? 내 아들도 잘못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우리 아들 잡아먹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님 생신상 차린다고 서울까지 가서 챙겨드렸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다투시고 한 번씩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며칠씩 있으실 때도 제가 어머님 밥 다 차려드리고 극진히 모셨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 뭘 잘했다고 생색이야 생색이. 그리고 네가 아무리 100번을 잘해도 우리 아들한테 잘못하면 아웃이야. 공무원인 우리 아들이 변변치 않은 너 데리고 결혼해줬으면 납작 엎드려서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뭐 추어탕 식당을 물려받아. 사돈총각 그렇게 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게 모든 걸 맞춰줬다고 하지만 시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아버님이랑 다투실 때면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며칠을 있다 가시곤 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집안일 까딱 안 하시고 제게 밥 다 받아 드시며 상전처럼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오실 때마다 저를 종처럼 부르시기에 다음번에 오시면 더 이상 상전처럼 안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는 아주 악담을 퍼부으시더니 더 이상 시어머니라고 참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뭐라 하시든 저는 식당 운영할 생각이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 며칠 있으실 생각으로 오신 거죠? 그래, 내가 와 있어야 내가 내 아들 말도 잘 듣고 정신도 좀 차리지 않겠나 싶어서 왔어. 네 시아버지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니. 이 시애미가 왔는데 밥도 안 차리고 눈부라리며 서 있을 거니?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님, 저도 바쁜데 어머님 오신다기에 기다렸던 거라 애들 아빠도 있고 어머님도 와 계시니 저는 애 맡기고 좀 다녀올게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시켜 드시던지 아니면 오랜만에 어머님이 아들 밥 좀 차려주세요. 악담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잘해줄 필요성도 못 느꼈고 며느리 있는 집에 가면 집안일 안 해도 돼. 누가 밥 차려줘. 편하다 보니 그냥 습관처럼 오시는 것 같아 이제는 편하게 해주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있는 동안에는 집안일도 부탁하고 아이도 맡겨놓고 식당 일도 하러 가고 그럴 생각이었어요. 한심한 남편과는 그날 이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어요. 게다가 친정어머니의 면역이 더 떨어져서 결국 이번엔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고 친정엄마도 순순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한 엄마 옆에서 간호해드리며 친정엄마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손님들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엄마를 보며 가게를 반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늘 사건은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낸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밤늦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웃지간으로 오래 봐왔던 분이시고 친정오빠 조문도 와주셨던 분입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근데 밤늦게 무슨 일로 전화 주신 거예요? 그 추어탕 가게 내놨던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어머니가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전화해봤다. 네?
저는 추어탕 가게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사장님. 도대체 누가 내놨다는 말씀이세요? 그 추어탕집 사위가 부동산에 찾아왔더라고. 장모님 몸이 편찮으셔서 대신 가게 내놓기로 했다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목 좋은데 자리 나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나야 눈 딱 감고 중개 수수료 받으면 됐겠지만 저번에 가게 가보니까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직접 가게 가서 한번 살펴봐.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낼 때만 해도 주위에 크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관공서도 들어서고 대학교가 생기며 식당 입지 조건이 엄청 좋아졌어요. 부동산 아저씨도 바로 나가는 매물 팔면 중개 수수료 받을 수 있으셨지만 양심상 못 팔겠다고 하시며 제게 전화로 알려준 거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정신없이 식당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처음 가게에 갔을 때 여기저기 메모지가 붙어 있길래 그 종이들을 확인했는데 며칠 뒤 다시 가보니 제 남편이 그걸 싹 다 치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로 달려가 구석 휴지통을 살펴보니 그 메모장이 모두 버려져 있었고 메모장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슬픔과 동시에 분노로 차올랐어요. 떡집 사장님을 보시며 엄마도 혹시나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마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빼곡히 식당에 대한 모든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둔 거였어요. 직접 담근 된장에 대한 설명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이 많은 것들을 쉴 때마다 적어오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모장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네요.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를 위해서 식당을 물려받겠다고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네 오빠를 그렇게 보내고 너 임신해서 출산하고 아이 키울 동안 엄마가 신경 못 써준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쓰였어. 이제 네 오빠는 엄마 가슴 속 한켠에 묻어두고 우리 딸이랑 예쁜 손녀 보면서 많이 웃을 수 있게 노력해볼게. 이런 엄마가 전한 진심까지도 남편은 쓰레기통으로 모두 집어던진 거였어요. 우리 친정오빠가 본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놈이 누군데. 남편에게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고 집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요. 자다가 봉변당한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야, 너 미쳤냐? 정신이 드디어 나간 거야? 왜 자고 있는 사람 뺨을 때려? 뭐? 네가 지금 나자빠져서 잠이나 잘 때니? 나한테 말도 없이 가게 내놓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붙여둔 메모지까지 다 봐놓고 그걸 나한테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모두 버려버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니? 그러는 너는 뭐 나랑 상의하고 가게 물려받는다 했어?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기어이 하겠다는 너랑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가게 내놓은 거야. 솔직히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공무원 만나겠냐? 나랏돈 받으면서 일하는 내가 너 좋다고 해주니 내가 엄청 만만하게 보였나 본데 솔직히 말해서 그 냄새나고 허름한 추어탕이나 파는 너네 집 가게 창피했어.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한 번 더 내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건강도 안 좋다며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 가게 팔고 판 돈으로 우리 엄마 카페나 차려주자. 여기 관광지라서 뷰 좋은 곳에 카페 차려주면 장사도 꽤 될 거고 카페 차리면 네가 그 카페에서 일하면 딱이네. 뭐? 너는 벌써 우리 엄마 가게 팔아서 네 엄마 카페 차려줄 계획까지 다 끝냈구나. 근데 어쩌니? 부동산 사장님이 가게 매물로 나온 거 내리셔서 네 계획은 물거품이 됐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랑 이혼하면 되겠네.
이 두 모자의 계략을 듣다 보니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이혼 소장을 접수해버리고 집도 따로 얻었습니다. 트럭을 불러 집안에 제가 들고 온 가구들만 싹 다 빼버렸고요. 게다가 아직 집 명의가 시아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명의로 해두신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에게 들으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집은 아버님 명의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온 것들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회적 체면도 있고 시청 사람들도 다 너를 아는데 내가 이혼했다는 소문 들면 이미지 안 좋아져서 진급도 못해. 내가 너랑 이혼해 줄 것 같냐? 그래, 그럼 까짓 거 이혼 소송 가야지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던 터라 이혼 소송까지 생각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란 토박이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랑도 친하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잘 안다는 사실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됐어요. 허구한 날 그 집 시모가 신혼집에 찾아와서 며느리 못살게 부려먹더라. 아내 몰래 부동산 가게 내놓고 나몰라라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동네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를 받았고 이 서류들은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크다는 것을 입증할 때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었고 사정을 하시며 사과를 해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했던 모진 말들 다 미안하고 사과하마. 내가 너희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도 다시 생각해보렴. 애도 있는데 이혼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드님이랑 둘이서 사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제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저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신 모진 말들에 대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앞으로 어머님 전화 받을 일 없었으면 하네요. 시아버지의 명의였던 신혼집은 시아버지께서 부동산에 내놓으신 터라 남편은 그 집에서 짐 싸고 나가야만 됐어요. 저 때문에 순전히 해주신 거라 저랑 이혼하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판돈을 저에게 위자료라고 하시며 건네주셨어요. 그동안 모자란 내 아들이랑 같이 살아주고 손녀도 낳아준다고 고생 많이 했다. 가끔 손녀 얼굴 보고 싶을 때 봐도 되겠니? 그러려고 주는 대물이라 생각하고 이 돈 받아주면 좋겠구나. 너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참 좋았다는 것만 기억해줬으면 한다. 네, 저도 아버님 덕분에 결혼 생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이 돈은 제가 감사히 받아서 우리 딸 잘 키우는 데 쓸게요. 그리고 보고 싶으실 때마다 저희 식당 놀러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해드릴게요 아버님. 큰아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크지만 그래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바탕에 있으니 저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손녀도 보고 싶어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리하게 결론이 났고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다 들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모시며 식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친정엄마가 손녀를 봐주시며 식당에 한 번씩 나오시기도 하고 손님은 전보다 더 늘어서 가게 확장 중에 있어요. 그런 만큼 직원도 1명, 2명 계속 늘어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있는 낙골당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비록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최선을 다했던 이 가게를 제가 이어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 부디 걱정 말고 하늘에서 잘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빠와 오빠는 저에게 그깟 놈 잘 버리고 이혼 잘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버지와 오빠의 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울해지시는 것 빼고는 커가는 손녀 보며 저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며 자주 웃으십니다. 아직도 오빠가 이 세상에 없는 게 한 번씩 사무치게 슬플 때가 있지만 앞으로 엄마랑 우리 딸이랑
더 많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표현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항상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와 제 딸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 읽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